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만 꾸준히 보셨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라는 게 이 얼마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빡이 치는 일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언론들 같은 경우도 이제야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야 제가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정청래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지훈 TV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작부터 어떻게 이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럼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타이밍에 정청래가 강선우를 갖다가 소환한 게 얼마나 이재명한테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타격이 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저는 대놓고 반기를 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파로서 지금 이제 그 양도세와 관련돼 가지고 대주주를 뭐 50억으로 할 거냐 10억으로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또 민주당이 지금 분열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정청래가 나서 가지고 야 이제 그만 얘기해. 이거 공개적으로 뭐 이런 거 왈가왈부하는 거 이거 좋지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 붙어있는 쫄개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왈왈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뭐 개딸들이니까 개 언어로 짓는 거니까 왈왈 이렇게 뭐 얘기하겠죠. 어떻게 도대체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청래는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개딸을 상대로 해서 뭐 개딸을 지금 사실 뭐 정청래 쪽으로 가 있긴 한데 개딸 의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얘네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청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박찬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글이죠. 정청래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축하는 안 하겠죠. 뭐 찢어버리고 싶을 텐데 근데 어쨌거나 정치라고 하는 게 겉으로는 저렇게 축하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패배를 했지만 다 예상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정청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뭐 어쩌고 잘해봅시다. 뭐 하나만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청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이거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청래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눈에 띄는 게 뭐냐? 이 글이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찬대의 박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코딱지의 코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난 누구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느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슨 뭐 당대표로 뽑아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재명 대통령님께 나한테 악수를 해줬던 나한테 뭔가 관심을 가져줬던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박찬대 얘기 같은 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청래는 이재명한테 빡이 쳐 있는 상태이고 박찬대 또한 마찬가지로 여전히 정청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글도 보시게 되면은 찬대가 아까 전에 올렸던 글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아니 정청래에 대해서 뭐 축하를 한다. 정청래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랑 박찬대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뭔가 올려놓는 게 지금 저게 박찬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거 지금 박찬대입니까? 박찬대네 박찬대. 이재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정청래를 뭐 축하하거나 정청래를 뭐 어쩌자면 둘이 뭐 악수하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데 박찬대를 갖다가 지사진을 갖다가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진정성이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청래가 2차 3차 원래 정청래 특징이거든요. 글 막 여러 개 많이 쓰는 거. 2차 올린 거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이재명한테 축하 전화를 받았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박찬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때도 바로 누구를 갖다가 꺼낸 거예요? 강순우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꺼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번에 말씀을 드렸죠. 강순우가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잘라낸 사람이다. 이재명이가 잘라낸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결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때 뭐 맥락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내부에서 같은 경우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선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민심을 생각을 하니까 지지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강선우를 잘라내고 싶어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강선우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정청래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과 정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강선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강선우를 응원합니다. 이재명이 잘라냈고 이재명 정부한테 마이너스가 됐던 강선우를 갖다 응원한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상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부에서도 이제서야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정청래 강선우 감싸기, 이거는 뭐다? 대통령과 사실상 정청래가 차별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이거는 이재명과의 차별화 전략의 시작이다. 이제야 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진작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청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운동권이잖아요. 그래도 이재명 같은 경우는 쩔입니다. 성남 4도 아닙니까? 얘는 그냥 무슨 뭐 근본이 없잖아요. 맨날 운동권 애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막 뭐 화염병 던지고 막 사제폭탄 만들고 길잡인지 애잡인지 무슨 뭐 이것도 웃기네 생각해 보니까. 지는 뭐 반미 운동 이딴 거를 해놓고서 애들한테 뭐 영어 가르쳐서 돈 받아 먹는 것도 이것도 좀 희한한 인간인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하느라고 공부는 안 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뭐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습니까? 뭐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한 것 그것도 안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운동과는 상관도 없고 허구한 날 그냥 막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땄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는 쩌리 중에 쌍쩌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청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재명보다는 약간 급수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운동권 내에서 급이 또 높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청래를 갖다가 쩌리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두 놈이 그러니까 다 고놈인 것인데 지들 나름끼리는 막 경쟁을 하면서 정청래 나 운동권이야 이러고 있고 이재명은 나는 대통령이 이러고 있지만 근본은 뭐다? 둘 다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냐? 양도세 대주주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지금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미 여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코스피는 막 안 무너진다 뭐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데 이 또 웃긴 게 진성준이가 주식 투자는 또 안 해봤대. 아니,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주식 투자도 안 해봤다라는 인간 지가 하는 얘기거든요. 주식 투자도 안 해봤다라는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50억을 갖다가 10억으로 낮춰가지고 10억 이상만 되더라도 대주주로 해가지고 막 세금을 갖다 뜯어내겠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나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신나가지고 그때 무슨 뭐 코스피 막 4천 뚫어 뭐 5천 뚫어 왜 만 뚫는다고 하지 왜 그냥 마구잡이로 지를 거면은 그렇게나 이제 신나있던 이재명한테 찬물을 갖다 들이부어놨는데 그따 대고 튀어나와가지고 아 나 주식은 안 해봤는데 이건 뭐 해더라도 코스피 문제 없어. 아, 정신이 좀 이상한 애인 것 같아 진성준이 같은 경우는.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진성준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게 누굽니까? 이소영이에요. 이소영.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진성준 너는 좀 뒷관으로 좀 가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게 이소영의 저런 식의 주장에 지금 민주당 쪽에 13명 정도가 연방전을 돌려가지고 서명을 지금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직전에 이소영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죠. 언제? 강선우 이슈에서 들어봤습니다. 강선우 이슈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문진석, 무려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가 강선우를 갖다 감쌌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놓고 이송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이송희 같은 쩌리가 어떻게 저렇게 원내 수석 부대표를 상대로 들이받을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뭐 단단해 보기는 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뒷배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래서 진성준에 대해 가지고 이송희가 들이받을 수 있는 것도 누구를 믿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뒤에 믿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이소영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던 인간들 이현주가 됐거나 김한규가 됐거나 저기 전용기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 싹 다 지금 어떻습니까? 친명 중에 찐명의 애들 아니겠습니까? 구도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막 갈팡질팡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기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진성준이가 이 진성준에 대해서 이재명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라는 거죠. 물어봐서 뭐합니까? 그냥 찢어버리고 뭐 쑤셔버리고 싶겠지. 그래서 뭐 진성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문재인의 뭐 호위무사 역할을 했는데 정책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재명에 탑승했다라는 건 그냥 개떡 같은 소리고요. 그냥 이제 투트랙 전략인 거죠. 당 내에서 같은 경우는 진성준 같은 애들이 좌파적인 얘기 해주고 대통령으로서 뭔가 좀 우파적인 클릭을 해가지고 양쪽의 그 표를 갖다가 다 받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하루 이틀 해먹을 수 있는 전략이죠. 오래 가겠습니까? 지난번에
전반에 제가 봤을 때는 진성준이가 52시간 차후 논의하겠다 뭐 이거에만 반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야 입 닥치고 있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또 끊어버렸었거든요. 얼마 안 가서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분열 조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청내 세력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저기 세력 모으려고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강선우도 그래가지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딱 정청래 이번에 나와가지고 주식 양도세 공개 입장 표명 자제하라라고 당 대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영 전용기 이런 애들 튀어나와가지고 반기를 듣고 있다. 언론조차도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뭘 믿고 이소영과 전용기 같은 애들이 지금 이제 정청래한테 저렇게 반기를 들 수가 있겠냐고요. 미쳤다고. 당 대표인데 까불면은 지금 공천도 못 받는데 믿는 구석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뒷배. 저는 그래서 강선우는 지금 정청래로 가 있고 이소영 같은 경우는 이재명으로 가 있는데 참 진짜 나라 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강선우도 그렇고 이소영도 그렇고 지들한테 표를 준 유권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지 뒷배에 있는 지 뒷배에 있는 지금 뭐 정청래나 이재명을 믿고서 저렇게나 지금 뭐 설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정치인 겁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사리판도 이런 개판이 없을 것 같아요. 참 진짜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